올해 들어서 최근 들어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계속 강했다. 그 이유는 지금 대표님, 민우 씨 왔어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가 엄청 내리는데 오늘 장은 설마 비 내리는 걸까요? 아우, 궁금한 것도 많으셔라. 이렇게 하라고 댓글에 써있더라고, 댓글에 누가, 김란 씨가 할 때랑, 남자 직원이 할 때랑 다르다고. 안 다릅니다. 아유, 우리 민우 씨 왔어요. 아유, 질문도 이쁘게 잘하네. 근데 무슨 질문이었지? 오늘이랑 어제랑 오늘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오늘 장은 설마 좀 비가 내리나? 그래. 멘트 만들어 갖고 왔구나. 아유, 이쁘다. 멘트도 아주 귀엽게 만들어 갖고 왔네. 자, 어제 비가 내려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제 살짝 비가 내렸었죠. 거래소 지수 어제 한 1% 빠졌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비가 내렸지만 우리 증시 비 안 내렸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가 0.19%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0.7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코스닥 차트거든요. 코스닥 차트 보세요. 5일 연속 양선 상승에 음선 하나의 양선 상승. 지금 그러면 거의 9일 동안 하루 중간에 음선 하나 빼고는 8일의 양선이에요. 굉장히 강한 코스닥이죠. 근데 거래소로 이렇게 넘어가면 코스닥이 9일 동안 양선만 음선 하나만 나온 거에 비해서 거래소도 똑같은 날 7월 10일 날 음선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어제 오늘 모두 양선 상승이었거든요. 그런데 거래소 여기 차트 보시면 어제도 음선 심지어 마이너스 0.9% 하락, 오늘은 양선이었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고 즉 장중에 꽤 빠졌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계속 캐치를 해야 되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올해 들어서 최근 들어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계속 강했다. 그 이유는 지금 조방원전 얼쑤 지금 조방원전 이게 뭐예요? 지주회사 금융주, 조선주, 방산주, 원자력, 전력기기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 코스닥 시총상위가 있나요? 없어요. 지주사도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전력기기까지도 모두 다 거래소 대형주지 코스닥 대형주가 아니거든요. 그럼 코스닥 대형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주가 있고요. 2차전지가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있어요. 특히 제약바이오 시총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최근 시장의 흐름은 지금 조방원전이지 제약바이오주도 2차전지도 반도체 소부장도 대장주로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을 때가 없었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일째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강하고요. 그 1순위 기여 종목은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제 그저께 코스닥이 더 강했던 게 제약바이오주 때문이었는데 오늘 거래소에서 가장 강한 업종 하나만 꼽으라면 제약바이오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키 맞추기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막 30% 40% 올랐잖아. 근데 평균값으로 30%가 올랐는데 어떤 업종의 어떤 주도주는 2배, 3배가 오른 게 있고 어떤 업종의 어떤 종목은 아예 못 오른 게 있고 심지어 어떤 업종의 어떤 종목은 떨어진 게 있는데 그렇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다 보면 뭐 한 5년 지나면 같이 5천억에 있던 게 하나는 5조가 돼 있는데 하나는 빵원이 돼 있어. 근데 정말 부실주면 그럴 수 있지만 업종 전체가 어떤 업종은 5년 후에 10배가 올라가 있고 어떤 업종은 5년 후에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을 확률은 적어요.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특히 순환매가 나오고 그 순환매를 우리는 키 맞추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근 3일 동안 키 맞추기가 진행됐네. 어느 쪽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3% 올랐습니다. 못 올랐던 삼성전자가 3%가 오르고 많이 올랐던 SK하이닉스는 8%가 떨어졌어요. 물론 오늘 SK하이닉스가 떨어진 데에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내년에 HBM 가격 경쟁력 그렇게 높지 않은데 SK하이닉스 이런 리포트에 의해서 외인 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동안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컸었고요. 제약바이오주가 좀 강세라 그랬는데 삼성바이오로도 3%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2% 올랐고,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 올랐는데, 야, 요렇게만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알겠죠. 유한양행이 오늘 20% 올랐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13%, 녹십자가 9%, 종근당이 5%, SK바이오팜이 5%, 한미약품이 4%, 등등등 대웅제약이 3% 해서 거의 코스피 200의 상승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아닌 종목들을 찾는 게 더 쉬울 텐데, 삼성중공업은 조선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 하나오션은 조선주, LNF는 2차전지, APR은 화장품,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등이 섞여 있었다. 여기까지. 다음은 거래대금 상인데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일단은 거래대금 1위는 삼성전자, 오늘 3% 오르면서 66,0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특히 골드만삭스의 HBM 가격에 대한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한 방에 8%까지 하락하는 꽤 큰 하락이 나왔고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3위가 바로 유한양행 20% 올랐습니다. 10조짜리가 오늘 6천억 거래됐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천억짜리가 4% 올랐고요. 카카오페이는 진짜 아쉽네요. 카카오페이는 사실 오늘 저런 내용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리포트에서 야,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이 과도해. 어디에서 나왔냐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라갔었을 때 사실은 5월 말에 3만원대에서 11만원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한 달 정도에 뭐 3배 이상 올라갔죠. 근데 11만원에서 55,000원이니까 역시 한 달 만에 3배 오르고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카카오페이 변동성이 낮아질 때쯤 방향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정책 수혜주로 위로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맨날 뭐 위로를 외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대감은 있다. 물론 과하게 올랐다라는 표현에서 그래 3만원짜리가 11만원은 과하다고 쳤을 때 그럼 6만원까지 왔어. 그럼 또 얼마나 더 빠져야 되는데 다시 3만원 와야 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한 상승만큼 과한 하락도 있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펩트론. 펩트론 진짜 대단하네요. 펩트론은 비만 치료 관련 제약바이오주 대장주고요. 펩트론은 쫄개주로 D&D 파마텍이나 인벤트지랩까지 있고, 펩트론은 그저께 22% 올랐고 하루 쉬고 오늘 또 20%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국전약품이 2천억짜리 제약바이오주, 제넥신이 3천억짜리 제약바이오주, 현대약품 1,400억짜리 제약바이오주, 유한양행은 10조짜리 제약바이오주, 펩트론 6조짜리 제약바이오주, 일신바이오, 이것도 하지마, 한올바이오파마가 1조 5천억짜리 제약바이오, 일동제약이 6천억짜리 제약바이오, 타밀제약 2천억짜리, 인벤티지랩 3천억짜리, 녹십자가 1조 6천억짜리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 오늘은 그냥 제약바이오의 날이다. 대형주를 보거나 거래대금 상위를 보거나 상승률 상위에서도 일단 펩트론을 대장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들 쫙 가면서 분위기 잡더니, 오늘은 특히나 거래소의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전통 제약사들,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종근당, 녹십자 이런 애들의 강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광고는 제 일요일날 단기매매 강의는 마무리가 돼서 신청이 안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대구 지방강연, 대전 지방강연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고 전화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00억 대학 6기가 아주 절찬리 모집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100명 또는 뭐 150명 어디서 끊을지 모르지만 이번 주가 넘어가면서 뭐 거의 다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열어둘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 스태프분들과 몽당연필님과 제가 결정할 건데 어쨌든 언제 마감이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 주식 공부 제대로 하고 싶다 100억 대학의 전통을 살려서 이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 100억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숙제 제도예요. 숙제.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또는 숙제가 아니더라도 거의 요번에 모티브는 몽당연필님이 개인과외를 그동안 되게 많이 했는데 중교육으로 개인과외 같은 느낌으로 한번 가르쳐 줄게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개인과외를 그동안 사정상 못 받아셨던 분들 또는 아 나 진짜 숙제 열심히 하고 한번 내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다 자율학습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